제8회 나의 생각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녀 학생 여러분, 오늘의 제8회 나의 생각 PT대회는 물음과 느낌 있는 독서로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은 여러분들의 창의력과 발표력 신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국제화 시대에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고 스티브 잡스와 같은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PT 대회에 참가하는 10개 팀의 학생들과 그 전에 학급별로 발표대회를 통해서 예선대회에 참여했던 33개 팀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꿈을 아끼지 않고 미래를 도전하는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 학생들에게 격려의 힘찬 박수를, 응원의 박수를 쳐주십니다. 은서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발표회 경청하자고 약속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죄송해요. 너무 긴장한 걸 어떡해요. 은서씨는 아직 장난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시나 보군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1학년 8반 방지연, 한윤영 친구가 장난의 위험성에 대해 소개해주겠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지연이다. 살금. 지연아! 어떡해? 괜찮아?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그건 장난으로 했을 뿐인데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제 장난이 문제였던 걸까요? 만약 제 잘못이라면 장난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제가 말해드릴게요. 윤영씨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학교와 가까운 풍안동에서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지나가는 행인이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저희가 흔히 하거나 당하는 장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장난은 주로 어린아이들이 재미로 하는지 또는 심심풀이로 삼아하는 짓을 말하는데요. 이런 심심풀이로 하는 장난이 앞서 말했던 살인처럼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초등학생 아이들은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을 것이었고 알았다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다루게 될 주제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장난이 부른 비극. 이 말의 뜻을 짐작하셨나요? 장난의 결과가 비극이 되는 경우는 우리 주위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집에서 오후 8시가 되면 항상 천둥을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이 계속되었습니다. 범인을 꼭 잡겠다고 벼르고 있었던 집주인 전씨는 현관문 렌즈 구멍으로 남성 2~3명이 황급히 도망가는 장면을 보고 쇠꼬챙이를 들고 뒤쫓아갔습니다. 때마침 주택 안을 지나가던 행인을 범인으로 오해하고 쇠꼬챙이를 휘둘렀습니다. 전씨는 행인이 현관문 렌즈 구멍으로 본 남성과 인상 차이가 비슷하다며 범인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지만 행인은 때 아닌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람보르기니라는 차를 알고 계십니까? 람보르기니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로 어떤 한 모델은 무려 70억 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로 뽑히기도 했고 다른 모델들도 보통 4~5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혹시 광주에서 일어났던 람보르기니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말할 람보르기니의 가격은 무려 5억 원대로 당시 광주에 이 차 딱 한 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012년 어느 날 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이 차를 보고 초등학생 4명이 차량을 향해 소화기를 발사하고
차 위에 올라가 발로 밟아 차량이 손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건 전후 사진인데요. 이 차는 천장 일부가 주저앉고 엔진이 크게 손상된 등 수리비만 무려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초등학생들은 차 모양이 장난감 같아서 장난을 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말한 사례는 솔직히 저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장난의 폐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근데 아직 짐작을 못하시고 있어서 그러는데 힌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반 이상을 어디에서 보내시나요? 맞아요. 학교죠. 저희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장난을 치는데 여러분은 장난을 치시는 편이신가요? 실제로 반에서 장난을 치다가 일어났던 일을 동영상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지영아 돌아가 지영아 내가 버스에서 잘생긴 사람을 만났는데 근데 뭘 사고 온 사람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지금 웃으신 분들 계시나요? 이 상황은 도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장난이지만 매우 위험한 장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상황의 당사자가 되신다면 그래도 웃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하루에 반 이상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장난의 폐해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장난이랑 학교폭력이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학교폭력의 대부분은 장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해자는 그저 장난이라고 생각한 행동이지만 피해자는 장난이 아닌 폭력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장난으로 위장해서 학교폭력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알아볼까요? 여러분, 발 걸기, 의자 빼기, 말하기 뭐하지만 똥침, 야한 농담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런 농담 많이 쓰시나요? 하지만 나쁜 의도로 하지 않은 이런 장난에 상대방이 기분 나빠한다면 이건 충분히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행동이 학교폭력인 것을 알면서도 장난으로 덮으려고 한다면요? 이 사건을 한번 봐보실까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한 번화가에 한 여성이 전봇대에 묶여 있습니다. 생일을 축하한다며 일명 생일빵으로 계란을 던지고 밀가루를 뿌리고 뺨을 때리는 등 본인이 싫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했음에도 장난으로 위장해 폭력을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학교폭력의 대부분은 장난으로 위장된 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결과 폭력을 가한 이유가 그저 장난이었다고 말한 경우가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많이 들어본 적 있으셔서 식상할 텐데요. 장난과 폭력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난으로 위장된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아유라는 드라마 알고 계시나요? 이 드라마는 학교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물의 대사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난은요, 당하는 사람도 재미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언니 지금 재밌어? 아니면 아파? 맞아요. 장난은 당하는 사람도 재미있어야지 장난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장난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나 큰 잘못을 장난으로 덮으려는 행위 때문에 학교폭력과 그 이외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윤영씨, 아까 저에게 하셨던 연필 장난은 장난을 한 동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위험한 소지가 될 수 있는 연필로 장난을 친 것이 잘못된 거죠. 아시겠어요? 아하, 그렇군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면 장난 끝에 살인 난다라는 속담이 현실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설마 그 작은 장난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나겠어? 난 그저 장난을 친 것뿐인데 상대방이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장난이 부른 비극이 누구에게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다고 해서 장난은 다 위험하니까 절대 하지 마! 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맞지 않는 심한 장난으로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고딩들이죠? 네! 당연히 성원 여고 학생들이니까 해도 되는 장난들, 하지 말아야 할 장난 정도는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장난을 하기 전 잠시 멈춰서 그 행동을 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장난으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지 한 번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해주세요. 심한 장난을 멈춰주세요. 이상으로 나의 생각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